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이 핵무기보다 더욱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핵추진 잠수함일 겁니다. 우리 해군은 극강의 정숙성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재래식 디젤 AIP 잠수함들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대양에서 활동해야 할 항공모함 전단을 호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리에게 핵추진 공격 원잠이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의 전략 원잠들을 조용히 미행하다 침몰시키는 헌터킬러 작전을 통해 핵탄두로 탑재한 SLBM을 우리 한국으로 날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략 원잠 SSBN이 우리 해군에 있을 경우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연안이 아니더라도 적이 예상할 수 없는 해역에서 은밀하게 현무포-4 SLBM을 발사해 핵심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겠죠. 얼마 전 미국과 영국은 오커스 동맹의 하나인 호주에게 공격 원잠 SSN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고, 호주는 자체적인 공격 원잠을 건조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항모 전단을 꾸릴 계획을 가진 우리 한국 해군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부럽기도 하고 욕심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한 영자 국제정세 전문지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포부를 지원해야 한다, 호주에 SSN을 제공한 뒤 미국은 한국에게도 비슷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전문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한국형 공격 원잠 SSN을 운용할 경우 미국 또한 크나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한편, 최근 한국이 미국 승인 없이도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도 호주처럼 공격 원잠 SSN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공격 원잠 SSN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일본에서 발간되는 군사 전문지 더 디플로맷닷컴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 최근 호주가 가지게 된 핵추진 공격 원잠에 관해 다루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했듯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역량과 신흥 전력 투사 역량은 영내 군사 균형을 어지럽히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오커스 협약을 통해 호주가 운용하게 되는 새로운 공격 원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공격 원잠이 있다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연합 해군 작전에 기여하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반중 연합 함대와 중국의 함대가 충돌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가 연일 해상을 거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수상함들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더 디플로맷닷컴의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수개월 동안 바다의 표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공격 원잠 SSN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 이상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격 원잠은 추진 기관으로 원자로를 이용하기에 혹시나 이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이 원자로에 핵 연료를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고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을까 하고 미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오래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원해왔고 이를 건조하기 위한 기술 또한 비밀리에 갖추는 데 성공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핵 확산 방지 조약 등의 존재로 인해 우리 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은 핵 원자로 운영을 위한 전홍축 우라늄 지원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당시의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를 거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이 영원한 것은 없으며 중국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 또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핵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는 공격 원잠 SSN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10월 12일 유지훈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력학 교수와 에릭 프렌티 뉴욕 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이런 놀라운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염원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나 승인 없이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 교수와 프렌치 교수는 다음과 같은 강한 어조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미국이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이후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려 한다면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물론 한미 양국이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은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로에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기고문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어 상당히 과감하지만
이를 위한 한국의 노력 또한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 교수는 한국은 핵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 동맹국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나 일본, 영국, 호주 등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서방 동맹국들과 방향을 같이 할 때 미국 또한 한국을 상대로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현대 해전을 지배하는 공격 원잠 SSN의 압도적인 위력, 공격 원잠 SSN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 SSK에 비해 얼마나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이처럼 많은 국가들에서 운용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공격 원잠 SSN은 디젤 전기 방식의 재래식 공격 잠수함 SSK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수중에서 더욱 빠른 속도, 내구성과 작전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전에서 공격 원잠 SSN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해군에는 극강의 정숙성과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자망시간 신기록을 세운 도산 안창호급 AIP 잠수함이 있지만, 이 잠수함으로는 적의 전략 원잠 SSBN을 미행해 침몰시키는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중에서 예민한 최첨단 소나 체계를 통해 자신을 쫓아오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적의 전략 원잠 SSBN은 원자력 추진 기관을 가지고 있어 최대 시속 30노트의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핵탄두 SLBM을 싣고 다니는 전략 원잠들은 조용히 움직여야 하기에 항상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망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이를 쫓는 공격 원잠은 적군의 전략 원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중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원잠 SSN은 전략 원잠 SSBN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각종 최첨단 레이더들의 위성, 적외선 탐색 장비 및 영상 탐지 장비까지 총동원되는 지상이나 공중과는 달리 수중은 오로지 음파로만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천혜의 스텔스 공간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감시망을 촘촘하게 펼친다 해도 노련한 적군 잠수함들은 이 빈틈을 노릴 수 있으며, 적군이 뛰어난 성능의 잠수함을 운용할 경우 겹겹이 둘러쳐진 대잠 감시망으로도 까딱하면 이를 놓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아군의 공격 원잠으로 적의 전략 원잠을 미행해 제거하는 헌터킬러 작전은 사실상 최악의 핵무기인 SLBM을 발사하는 전략 원잠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해군이 운영할 계획인 항공모함을 수중에서 호위하는 데도 공격 원잠은 필수인데요. 현재 우리가 항공모함 CVX를 건조하고 다수의 호위함들로 항공모함 전투단을 구성한다 해도 큰 바다로 나갈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에게 공격 원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은 함재기들이 이륙할 때 충분한 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시속 30노트로 항해하며, 이를 호위하는 호위함들 또한 같은 속도로 항공모함을 따라다니며 방공망, 대잠망을 구성하는데요. 얼마 전 취역한 우리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척은 극강의 정숙성과 성능을 자랑하지만 항모 전단을 따라다닐 수 있을 만한 속도는 낼 수 없습니다. 이만한 속도를 내며 항모 전단보다 앞서서 수중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항모 전단에 배속된 공격 원잠의 역할인데요. 너무 비싸서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 해군조차 단 3척만을 가지고 있는 시울프급 공격 원잠은 최대 자망 속력이 무려 35노트나 되며 무려 30년 동안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S6W 원자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의 피로도 문제나 보급품과 식량의 소모, 잠수함의 정비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작전 기간은 90일에서 110일 정도를 1주기로 해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재래식 잠수함은 전기를 다 사용하기 전에 수면 위로 부상해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이른바 스노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때가 적으로부터 공격받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제한에 가까운 동력을 가진 공격 원잠은 이런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물론 공격 원잠은 동력원이 원자로이기 때문에 저속 추진 시 소음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큰 편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속의 경운기라 불리는 중국 잠수함들이 아닌 미국의 시울프급 잠수함은 20노트의 고속 항해 시에도 재래식 잠수함만큼의 소음만 낼 정도로 극강의 정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20노트 이상의 영역에서 오히려 재래식 잠수함은 캐비테이션 노이즈 때문에 바닷속의 경운기가 되어버리지만 시울프급 공격 원잠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 해군의 차세대 공격 원잠인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의 경우 조금 더 고속 영역에 최적화된 선체를 가지고 있고, 워터제트 추진을 통해 캐비테이션 노이즈 영역을 뒤로 밀어냈기에 오히려 웬만한 재래식 잠수함보다도 더 조용한 항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해군이 공격 원잠을 실제로 운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지도 연구 개발 및 실제 운용 경험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일 텐데요. 더 디플로맷닷컴의 기사에서는 미국이 SSN 개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한다면 적절한 안전장치와 회계 처리가 마련될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SSN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신뢰를 강화시킬 것이기에 미국 또한 이득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공격 원잠 SSN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공동체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게 미국이 공격 원잠 SSN을 허가해주고 이를 지원해주면 한국 또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이라는 말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행보와 함께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와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 또한 허가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에게 공격 원잠과 핵을 허가하고 한국은 다른 서방의 동맹국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선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